너희가 배운 작품으로는 규원가. 근데 아마 규원가의 내용이 기억나는 친구들은 알 거야. 헌한서른이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죠. 얘는 김성립이라는 남자랑 되게 일찍 결혼을 하는데 김성립이라는 남자가 아주 그냥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바람도 많이 피우고 집도 거의 안 들어오고, 그래서 바람난 남편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는데 심지어 자기가 낳은 3명의 아이가 다 죽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통을 많이 겪었고 27에 요절합니다. 마음의 병이 깊었던 거지. 그리고 허균도 되게 똑똑하잖아. 허균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을 쓴 사람이죠. 홍길동전. 그러다 보니까 이 누나도 똑똑한데 이 당시에 여자가 똑똑하면 오히려 저주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흥에 겹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작품이 전체적으로 자전적 성격이 강해요. 자기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 이 작품에는 정표가 나올 거야. 그 정표가 뭔지 생각하면서 감상하면 될 것 같고, 요거 다 적었죠? 지문으로 갈게.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 시에는 정표가 크게 2개가 나와요. 하나는 비단한 필이고 다른 하나는 놀이개입니다. 근데 지문에서 비단한 필을 보면서 이 화자가 이걸 오늘 아침 너에게 정표로 줄게 라는 표현을 해요. 그건 결국에 다른 여자 만나지 마라, 이거 보면서 내 생각해야 된다 라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화자가 이 비단한 필로 네 옷을 만드는 건 괜찮은데 다른 여자 치맛감으로 주면 죽는다 라는 표현을 써요. 한마디로 바람 피우지 말라는 얘기고, 2번째 반달 모양 놀이개가 나오는데 이 반달 모양 놀이개를 시집 올 때 시부모님이 줘요, 화자한테. 그걸 다시 이제 남편한테 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여자 허리띠에 이거 달아주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결국에 지조를 지키길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랑 결혼한 거 잊지 마라, 이거 니네 엄마가 준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2개만 좀 잘 판단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화자가 청자인 임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작품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까지 했는데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까요. 바람을 폈죠. 쓰레기지, 쓰레기. 그거 알지? 내가 어디서 봤는데 남자가 바람 피는 거는 그 병이래. 그래서 한 번 바람 난 애를 절대 다시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습관이라 그랬더라고요. 네, 그럼 지문에 그 정표의 초점을 맞춰서 그냥 읽으면 돼. 별로 볼 게 없어요, 이건. 나에게 아름다운 비단한 필이 있어서 먼지를 털어내면 맑은 윤이 났어요. 그런데 그 비단에 봉황새 한 쌍이 수 놓여 있고 반짝이는 무늬가 너무 눈부셨어요. 근데 보통 비단에 있는 새 한 쌍은 보통 금슬 좋은 부부를 상징하죠. 보통은 이제 봉황새도 있지만 원황새로도 많이 나오죠. 여러 해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오늘 아침에 너에게 이걸 정표로 준다. 너의 바지를 짓는 거는 아깝지 않는데 다른 여자 치맛감으로는 주지 마 라는 표현입니다. 별로 딱히 볼 게 없죠. 선지에도 나와 있지만 주지 마세요 이런 부정의 표현을 빌려옴으로써 다른 여자를 만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해석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해석 본으로만 보면 몸을 했지요 이런 거 좀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거는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다 적지는 않았어, 그냥. 그리고 여기 뭐 맑은 윤이 났었죠, 수놓여 있었죠 라는 건 결국에 비단한 피를 묘사한 거죠. 이 부분 비단한 필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부분이고, 이 비단한 피를 간직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 화자한테는 이게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비단을 너에게 준다. 자, 그 다음 밑에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정표만 잘 보면 돼. 그 정표가 여기죠. 반달 모양 노리개. 두 번째 정표. 보배스러운 순금으로 아주 좋은 금으로 만들었어. 반달 모양 노리개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 반달 모양 노리개를 시부모님이 나한테 예물로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늘 다홍비단 치마에 차고 다녔어. 오는 길 떠나시는 임에게 드리니 서방님 정표로 차고 다니세요. 길가에 버리는 건 안 아까운데 다른 여자 허리띠에는 달아주지 마세요. 자, 뭐뭐하지 주지 마세요. 이게 위에도 나오거든요. 위에 마지막 행에도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요게 동일한 식구를 반복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모의고사 같은 데서 연계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주제가 쉬워서 그냥 요 정도 내용만 알면 되고 1번 문제 잠깐만 가볼게요. 자, 이 가작품만 봤을 때 이거 독백 아니죠? 그 다음에 돌려서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3번은 맞아요. 금기하는 사항. 다른 여자한테 주지 마. 다른 여자 치맛감으로 하지 마. 나오죠? 그리고 해상의 표현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뭐 이거 우리 시엄마가 줬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시각적 심상 당연히 있죠. 시각이 없을 수는 없지. 답은 3, 4, 5 중에 하나가 될 거고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번 아름다운 비단한 필의 용도는 타지에서도 이미 자신에 대한 지조를 지켜주길 바란다는 요구다. 맞는 얘기죠? 반달 모양 노리개는 임과 자신이 혼인한 상태라는 것을 이미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 내력이 뭐냐면 니네 엄마가 준 거다. 그거겠죠? 답이 안 나오네. 자, 그럼 이번에 나작품을 볼 건데 이 나작품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얘가 한 3년 전에 수능 특강에 똑같이 연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짝 보면 알겠지만 한자가 되게 많아. 해석이 좀 어려운 편이라 연계될 수 있어요. 수능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입니다. 자, 이번에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나작품은 작가입니다. 갈래의 이름에 나와 있듯이 잡스러운 노래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전문적인 소리패가 시조 형식과 가사 형식을 바꿔서 만든 노래가 바로 작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막 불러. 널리 알려진 작품에서 일부 장면을 빌려오는데 특히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돈에 대한 대중의 세속적인 욕망을 고려해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상을 작품 안에 반영을 했대요. 그래서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거나 변형했다고 합니다. 특정 구조를 반복하여 음악적 효과를 살리기도 했고 기존에 없던 일상어들을 추가하기도 했고 비유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나작품은요 19세기에 유행했던 춘향가라는 판소리에서 둘의 이별 장면을 차용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얘들아 나작품은 춘향가의 내용이야. 근데 어떤 부분이 담겨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뭐 A는 조금 이따가 읽고요. 자, 작품 박물과 제목 볼게. 자, 이 작품 조선 후기 12개 작가 중 하나고요. 판소리 춘향가에서 빌려온 부분이고 대화입니다. 춘향이랑 몽룡이의 티키타카가 나올 거야. 그걸 찾으면 돼. 그리고 박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물건이란 뜻이야. 이 물건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만 알면 되겠죠? 아까 가작품 주제 여기 밑에 있었어요. 자, 그럼 나작품 그냥 바로 갈게요.
근데 대놓고 처음부터 서방님이라고 나와. 그럼 이 부분의 화자는 누구야? 여자겠지 뭐. 춘향이겠지. 그쵸? 서방님 정 떼고 정 이별한데도 이 언어 유의. 네가 정 그렇게 이별하고 싶다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넌 날 버리고 못 가.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여성 화자가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정도 확인이 가능하죠. 금일, 오늘이죠. 오늘 송군, 뭐 임을 보낸다 이런 뜻이죠. 임을 보내면서 네가 가는 곳에 백년소첩인 나도 가오 라는 건 나 좀 제발 데려가줘. 나도 너 따라갈래 라는 표현이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화자가 임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드러낸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날 다려, 날 다려, 날 다려가요. 한양 낭궁님, 나를 좀 데려가요. 유사구절 반복이죠. 근데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건 이별을 하기 싫다. 이별에 대한 거부죠. 그리고 뭐 동일한 식구도 반복되고 문장 구조도 사실 좀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여기는 AABA 구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 여러 갈래를 짬뽕한 거다 보니까 이런 민요적인 특징도 가져온 겁니다. 여기도 이제 원통해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 여기까지가 여성 화자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남성 화자의 반응을 한번 잘 보세요. 좀 너무해. 너 뭘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말해봐. 제일명당 털을 닦아서 고대광실 높은 집에 내외 분합 물림태며 고불돌이 선자추녀 헝덩 그렇게 지어놔 주랴?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냐면 이몽룡의 대사인데 여자애가 자꾸 자기를 못 가게 막으니까 얘가 뭘 제안하는 거냐면 야, 내가 너 좋은 집 하나 줄게. 네가 원하는 게 그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보기에 따르면 세속적인 욕망이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 고대광실, 좀 알고 있으면 좋은 단어인데 이 높을 고자에 넓을 광자죠. 그래서 이 고대광실은 크고 넓은 집이라는 뜻이고 내회 분합이라는 건 이게 창살문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고불돌이는 각주에 있는데 뭐 둥글게 만든 도리, 석가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단어겠죠. 그리고 선자 추녀. 추녀는 우리 집으로 봤을 때 요런 걸 추녀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채살 모양의 추녀. 헝덩그렇게라는 건 넓고 훤하게. 이 추녀가 있다는 것도 집이 굉장히 잘 지어진 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크고 넓은 집에 창살문도 잘 되어 있고 부채살 모양이 예쁜 추녀가 되어 있는 그런 넓고 훤한 집을 원하는 거니 그거 만들어줄까?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남성 화자가 크고 넓은 집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야.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게 원래 잡가의 특징이에요. 반복이 많습니다. 자, 위에서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얘기합니다. 연지분 줄까? 면경, 석경 줄까? 자, 면경, 석경은 거울이야. 거울경자. 옥지환 줄까? 옥지환은 반지죠. 금봉차 줄까? 이거 비녀고요.
화관주 줄까? 요거는 화관. 꽃으로 만든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관 같은 걸 말하고, 그리고 칠보 쪽두리 줄까? 칠보는 보석이잖아. 폐물이라고 하죠. 보물이 박혀있는 족두리라도 줄까? 여기서 이제 이 화자가 박물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야. 그래서 박물가가 된 거예요.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모르죠? 또 나와.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거니? 네 소원 다 말해봐. 세간 칠해를 줄까? 세간이라는 거 뭐냐면 집안에서 사용하는 물품이에요. 어떤 물품 줄까? 용장봉장 줄까? 용장봉장 각주 있어요. 용의 모양을 새긴 옷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공황이 새겨진 옷장. 그리고 귓돌이 책상이며 자개함롱. 자개함롱이라는 거 그 할머니 댁 가면 비싼 장롱 있잖아. 은색깔로 막 덮여있는 거 그거고. 그리고 반다지 3층. 또 뭐 3층에 있는 3층의 서랍장? 이런 거겠지. 그래서 여기는 화자가 세간을 주겠다고 제안한 거죠. 세간이라는 건 살림에 쓰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적으로 또 열거가 많죠. 각계수리는 뭐 작은 상자, 작은 궤라고 할게요. 작은 궤. 2층 들미장은 여닫는 장이래요. 장롱. 그리고 원앙 금침, 베개죠. 원앙새가 그려진 베개나 혹은 자수로 만든 베개. 샛별 같은 쌍요강, 발치반치, 발끝마다 이런 뜻이야. 여기도 지금 세간이죠. 작은 궤 줄까, 여닫는 장 줄까, 원앙새가 그려진 베개 줄까, 자수로 만든 베개 줄까, 별같이 빛나는 요강을 너 발마다 내가 던져줄까? 비싼 거 좀 줄까?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죠. 뒤로 넘어갈게요. 또 나와.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말해라. 이번에 의복을 얘기합니다. 의복을 줄까? 보라 항릉 속저고리 도리볼수 겉저고리 남문대단 잔솔치마. 딱 봐도 열거가 많죠. 근데 보라 항롱이 뭐냐면 비단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싼 비단이고요. 도리볼수도 그냥 비단의 종류고 남문대단은 중국 비단이래요. 잔솔치마는 주름이 진 치마. 우리는 알 필요 없는 거야. 굉장히 좋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치마 줄까? 백방수화주 고장바지 물면주 단속곳에 고향나이 속버선에 몽고 삼승 겉버선. 딱 봐도 이거 해석 안 해도 되죠. 백화수화주도 비단이에요. 백방수화주. 그다음에 고장바지는 고쟁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입는 속바지 이런 거고요. 물면주, 뭐 면으로 만들어진 단속꽃. 단속꽃도 여자 속옷이야. 그리고 뭐 고향나이, 뭐 무명으로 만든 그런 버선에 몽고 삼승, 이것도 무명이에요. 무명천. 자지 상직 수당해, 각주 있네요. 수동 비단으로 만든 당해라고 나와 있네요. 당해라는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 여자들이 입는 뭐 양말 같은 뭐 이런 거야. 명례궁 안에 맞춰주랴. 명례궁이라는 것도 예전에 덕수궁 뒤에 폐물을 파는 걸로 유명한 가게 이름이래요. 몰라도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한테 그 유명한 이 명례궁이라는 데서 내가 속옷 하나 맞춰줄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이 화자가 의복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죠. 또 나와. 네가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말해라. 놀이개 칠해를 줄까? 이번에는 이제 놀이개가 나올 거야. 은조로롱, 금조로롱, 산호가지 미라불수 각주 있어요. 여자의 폐물이고 놀이개 중에 하나래요. 그냥 놀이개라고 생각하면 돼. 밀화장도 놀이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곁칼이며 삼천주 바둑실을 남산 더미만큼 주랴. 여기까지 끊으면 여기는 이제 놀이개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지. 그래서 유사한 내용이 병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 해석을 다 할 필요 전혀 없죠. 그랬더니 이 여자 화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는 실소
나는 실소. 아무것도 나는 실소. 여기도 AABA 구조죠. 부정의 표현을 사용해서 이별을 거부하고 있어요. 높고 넓은 집도 나는 싫고 금의 옥식, 금으로 만든 옷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 난 관심 없어. 나 싫어. 원앙충충 걷는 말에 그 너희 옛날에 영화 중에 원앙소리라는 영화 알아요? 알아? 그 소 목에 거는 종을 원앙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원앙충충이 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방울. 원앙. 방울 딸랑딸랑딸랑 하는 그 말에 그냥 나를 앉혀서 그냥 날 데려가기만 해줘. 라는 말. 그래서 여기는 임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녀의 대화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주제가 이별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보여주는 작품이었고요. 자, 특징으로 치자면 밑에다가 적을게요. 대화였죠. 그래서 이별에 대해 남녀의 상이한 태도를 보여줘요. 여자는 어떻게든 계속 따라가려고 하고 남자는 어떻게든 여자를 위로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자를 어떻게든 좀 떼어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작품도 아까 가작품처럼 부정적인 표현이 나와요. 가지마오 가지마오 이런 표현 나와서 이별을 거부하려는 여성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특정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말해라, 이런 표현들. 그럼 여기도 정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 그 정표가 뭐냐면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제안하는 정표거든요. 여기다 적을게요. 남성 화자가 여성 화자한테 제안을 하는 정표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집이었고, 두 번째는 박물이었고, 세 번째는 세간, 네 번째는 의복, 다섯 번째는 놀이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사실 원래 남자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멍청해. 그래서 여자가 원하는 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여기서 이 남자애가 사실 나쁜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든 그 여자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표의 느낌을 제안을 한 거지, 이걸로. 근데 이제 여자는 그게 싫다고 한 거고. 그래서 여기도 다 정표에 해당한다는 걸 너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잠깐만 가볼게요. 자, 이거 독백체 아니죠? 대화고요. 우회? 아닙니다. 이거 되게 직설적이고요. 그 다음에 얘 또한 이제 부정의 표현이 나와 있죠. 나는 실소, 나는 실소. 그래서 너가 가는 거 싫어 라는 그 금기사항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 감정이입은 딱히 없습니다. 촉각적 심상 없어요. 그럼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혹시 박물이 무슨 뜻인지 알아? 박물? 아까 내가 박물을 써놓긴 했는데, 요 박물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기다가 적어줄게. 만약에 모르면 적어놔. 박물이라는 거는 보통 여자가 쓰는 모든 물품을 다 말하거든? 예를 들어 뭐 화장품, 아니면 보물, 아니면 뭐 바느질 관련 기구 등등등 되게 많겠지만, 여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그냥 통틀어서 박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박물장수라는 말도 있어. 그런 여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정 방문해서 판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박물장수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A를 한번 잠깐만 볼게. 춘향아 울지 마라. 원수가 아니라 양반이 원수다. 애초에 이몽룡이 왜 떠나? 춘향전에서 아버지 때문에 가잖아. 아버지가 서울로 발령이 나가지고 아버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양반행실이 원수다라는 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유사한 구절 반복이 있죠.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상황이야, 이몽룡도. 너와 내가 만날 때 환합주, 술이죠, 술? 술을 먹었는데 오늘 이별주가 웬일이냐. 이 술 먹지 말고 우리 이별하지 말자. 하량 낙일 수은기는 소통국의 모자 이별, 정객 관산 노기 중에 오희 원료 부부 이별, 초가사면 만영월의 초패항 우미인 이별, 업무사단봉의 왕소군의 한궁 이별, 서출 양관부고인은 위성조우 궁우 이별. 알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고사 속에 이별을 한 사례들을 그냥 제시하고 열거할 뿐인 거예요. 고사 인용입니다. 이런 이별들이 있지만 너와 내가 당한 이별 언젠가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러워하지 말고 잘 있어. 이거는 이별의 원인이 남자한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잘 있어 라는 건 남자가 떠나는 거잖아. 도련님이 금낭을 끌러 대모석경, 여기 이거 거울이죠? 이걸 내어주면서 춘향아 거울 받아라. 장부의 맑은 마음은 거울빛과 같아.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내어보아라. 그럼 여기서 이 대모석경이 정표죠. 이몽룡이 정표를 줬어. 춘향이가 거울을 간수하고 지가 쪘던, 그러니까 지가 끼고 있던 옥지환을 바드득 벗겨서 도련님한테 줬대요. 아, 그럼 이것도 정표지. 얘네는 서로 교환을 하네. 여기 있어 도련님. 금지환을 받으시오. 여자의 명심불망 지환은 빛과 같다. 명심불망이라는 건 마음의 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자가 갖고 있는 금지환, 즉 금가락지는 빛과도 같은 존재다.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나를 본 것처럼 여겨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도요, 서로 정표가 있다는 점에서 좀 공통적이죠. 자, 1번. A와 마찬가지로 이 기억에도 유사한 구절 반복이 있다. 기억을 볼게요. 그쵸? 유사하죠. 유사 구절 반복이죠. 1번 맞네요. 구절 반복하면 당연히 운율 있죠. 자, 2번.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을 봤더니 임자 때문에 나는 죽네. 이거 여성 화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별의 원인이 남자한테 있다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2번도 맞죠? 여기서 남성 화자가 이별의 원인이라는 거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샛별 같은 쌍요광을 던져줄까? 남성 화자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비유적 표현이 있고 음성 상징어가 좀 디귿 잠깐 봐봐. 비유 있죠. 근데 여기에 음성 상징어가 있나요? 없어요. 음성 상징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이 3번인데 3번인 이유는 음성 상징어 없어서. 근데 이 작품은요, 음성상징어, 여기 A 부분은 음성상징어가 있기는 해요. 바드득, 의성어죠. 있긴 한데, 앞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을 볼게요. 보라 함릉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다 의복을 열거한 부분이었잖아. 그죠? 4번. 리을은 A와 달리 값비싸고 다양한 의복의 명칭을 추가하고 나열하여 부귀에 대한 대중의 세속적 욕망에 부응한다. 이 말은 지문에 나와 있어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열거한 거잖아. 지금으로 따지면 루이비통, 샤넬, 옷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A는 옷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라는 표현은 맞는 거죠. 자, 마지막 5번. 미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놀이개를 열거한 부분이었죠. 근데 A에는 놀이개 얘기가 없잖아. 놀이개 열거하는 거 없잖아. 물질이 사랑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어서 신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상을 반영한다.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는 게 지문 여기 위에 보기에 여기 나와요. 이런 세속적인 걸 열거하는 것 자체가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몽룡이 계속 그 의복이나 놀이개를 열거하는 이유가 뭐겠어? 왠지 이걸 주면 얘가 날 보내줄 것 같으니까 이걸 열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녀 간의 의리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대중들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다는 거지. 너희는 만약에 남자가 막 이런 식으로 집 준다고 하고 명품 준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난 바로 보내줄 거야. 그게 더 그렇지 않아요? 헤어질 거. 응? 그쵸? 아, 난 받고. 준다고 하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이몽룡이 헤어질 때 아니야? 아빠랑 아유. 네. 말하다 맞아. 저기서 보고 계셔가지고 민망해갖고. 그리고 이몽룡이 완전히 헤어지자 하고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잠깐 헤어지는 느낌으로 헤어지는 거라서 어쨌든 거기에 이제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다고 본 거고, 여기 밑에다가 요거 좀 정리할게요. 표로 판소리 춘향가랑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잡가 박물가 요거를 잠깐만 비교할게. 공통점 둘 다 이별하고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둘 다 구절이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 그리고 둘 다 떠나는 주체가 남자예요. 이게 이제 이 둘의 공통점, A와 나 작품의 공통점인데 차이점도 있어요. 자, 방금 봤던 이 A의 판소리에는 사랑의 정표로 두 개가 나와요. 석경과 옥지왕. 근데 얘네는요, 막 이거 줄까 저거 줄까? 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이 둘이 교환을 하잖아. 신의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정표지. 정말 믿음을 위해서 나누는 건데, 박물가에서는 이 사랑의 정표가 다양한 것들이 엄청 많이 추가가 됐죠. 근데 이렇게 이몽룡이 다양한 사랑의 정표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보기에 따르면 세속적인 욕망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사랑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 당시 수많은 민중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작가가 원래 그래요. 작가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아주 잘 반영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침 드라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나의 비가, 자, 비는 누구냐면 나의 이몽룡이죠. 세간칠해 사줄까? 라고 묻는 건 서방님이 나와 이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정표를 통해서 무마하려는 거 맞죠? 4번, 서방님이 놀이개 사줄까? 라고 언급하는 건 내가 느끼는 이별의 슬픔을 이 정표로 달래고자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정답이 5번이에요.
5번이 왜 틀렸는지 볼게요. 나의 여자 화자가 금이옥식이 싫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이 여자 화자가 이별 후에 남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맹세를 정표를 통해 드러낸 게 아니고요. 자기를 데려가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을 드러내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있는 내용이 틀려버리죠. 정답이 5번이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가작품은 쉬운데 나작품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잘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고 내신 때도 이 단어들을 물론 알면 좋긴 한데 이거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부분이 집에 대한 건지 박물에 대한 건지 세간에 대한 건지 놀이기에 대한 건지 이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지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나요? 피곤하지? 쉴게요. 되게 빠르듯.